안녕하세요. 더베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이 우편상식 문제풀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실 내용은 55페이지 챕터 5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국제특급 우편 EMS의 부가 서비스죠. 자, 55페이지 1번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어 자체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다라고 하셨을 때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뭔가요? 배달 말 그대로 배달하는 것을 보장하고 보내주겠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답이 되겠죠. 자, 1번 제공된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연됐다면, 확실하다면. 왜냐면은 배달을 정시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보내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배상해야겠죠. 그 다음에 접수 가능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등등 10개국이 있습니다. 10개국이 있는데 독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독일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해설에 10개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호주도 있고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있지만 독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독일은 왜 안 들어갔나요? 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것보다는 이 10개국에 아시아는 뭐다. 그다음에 서양 국가로는 어디가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시겠죠. 자, 다음 아시아 지역은 접수 플러스 2일 이내에 보장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오늘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3일이다. 예를 들어서라고 한다면 1월 4일날 접수를 하면 1월 5일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1월 5일 정시까지 보내주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미국, 호주, 유럽은 접수 플러스 3일 이내에 배달 보장한다. 자, 이렇게 좀 먼 지역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일까지 마찬가지로 1월 3일날 보냈다면 1월 6일까지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2번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EMS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조금은 더 나은 여건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실제 중량이 아닌 최적 중량만 적용한다. 실제 중량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와 최적을 동시에 적용을 합니다. 실제와 최적을 동시에 적용해서 자, 더 되는 것을 맞는 것으로 따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통관 대행 및 관세, 재반 비용 대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편의를 제공한다. 2번이 맞고 그다음 유류 할증료가 없습니다. 할증료가 서비스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자,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고중량 우편물 포함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자, 고중량은 빼셔야 됩니다. 고중량은 아닙니다. 고중량은 제외하시고 그걸 제외한 이제 우편물을 포함 자 하지 마시고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EMS 프리미엄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고중량은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됐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적 중량까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시면 자, 국제 초특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TC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초특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제 특급도 아니고 국제 초특급입니다. 특급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 빠르죠. 그래서 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더 빠릅니다. 더 최고 빠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로 보낸 우편 중에 가장 빠른 게 이 초특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가장 튀기 때문에 자, 1번 배달 결과를 배달 2길 하는 건 없죠. 당일날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우편 서비스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달되지 않을 경우는 부가 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접수요금을 반환한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서류, 상품 견본 등이 취급 대상이다. 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왜 이걸 쓰겠습니까? 빨리 보내야 됩니다. 정말 빨리. EMS보다 더 빨리. 정말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서류나 그 다음에 상품 견본 등 견본은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주된 취급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배달 기준은 발송한 다음날 14시까지이다. 뭐 싱가포르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정시 배달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이 길이 아니라 당일입니다. 당일. 왜냐면은 빨리 보내야 되죠. 근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다음날 알게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됐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었고, 자 4번입니다. 국제 초특급과 EMS의 차이. 의미 있죠.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자 차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가장 주가 되겠죠. 자 보시면 취급 대상으로는 서류, 상품, 뭐 견본 등, 그 다음에 뭐 국제 초특급 같은 경우에는 도쿄, 홍콩, 뭐 서류 및 소액 상품, 내용품 뭐 10만 원 이하 이렇게 써 있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죠. 5만 원. 그 다음에 송달 기준은 1일에서 3일이 아니고 4일이죠. 4일. 4일이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국제이기 때문에 변수들도 많고 그래서 4일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 자, 그래서 서울 지역 오전 접수 2길 배달.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번은 EMS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발송, 통보, 내역. 내역을 통보하는 것은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도착 교환국에 통보. 자, 도착 전에 팩스로 통보. 자, 요게 맞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네요. 이게 맞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발송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배달 경과를 통보? 자, 아닙니다. 청구를 해야죠. 그렇죠? 청구를 해야만 통보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발송인이 청구할 경우에 하는 배달 경과를 통보. 이건 청구하지 않아도, 청구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4번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고 나머지는 틀렸고 3번만 맞네요. 그래서 발송 내역에서 차이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렇죠? 4일이라는 거 생각보다 길죠. 특급인데도 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5번 가시겠습니다. 5번. 자, EMS 고객 불만 제도. 자, 불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제도라는 게 뭐냐면 불만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기보다는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제도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동일 발송인의 월 2회 이상 손망실의 경우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지급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 기본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2번이나 망가뜨렸는데 고작 이거 하나 주는 거죠. 그렇죠? 보자. 자, 그 다음에 2번 EMS 우편물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3일 지연 시 무료 배상 발송권 1회 3만원짜리를 지급한다. 자, 이것도 다 표가 나와 있는 것이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 2회 이상 민원인에게 회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2회가 아니죠. 그렇죠? 2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1회. 한 번만 이렇게 되더라도 자, 지급하지 않게 된다. 1회입니다. 1회. 그 다음에 EMS 무료 발송권 액면 금액을 현금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죠. 그럼 목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으로 교환해버리면은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화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회입니다. 1회. 2회가 아니고 1회다. 좀 어렵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좀 많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시고, 자, 뭐 숫자도 기억하셔야겠지만 문장도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6번 가시죠. 자,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바꿔보면 계약 국제 특급입니다. 자, 계약 국제 특급. 계약 국제 특급이라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좋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고, 50만 원을 초과하고 150만 원까지는 5% 감액이다. 자, 중요합니다. 굉장히 5%다. 5%는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최소 5%입니다. 계약 국제의 경우는 최소 5%다. 자,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7%.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11%.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15%가 아니라 13%죠. 그렇죠? 13%.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양 끝이죠. 끝. 왜냐면은
뭐 시험 문제는 물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얘네들 당연히 기억하셔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양 끝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5% 이전 것이, 그렇죠? 다른 기준으로 5%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지금 없지만 최대 맥스라고 쓰겠습니다. 28%죠. 28%까지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28%. 28%가 되려면 7억 초과입니다. 7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8%다. 28% 이상은 없겠죠. 그래서 언제 50만 원 초과 150만 원까지는 5%다. 그 다음에 최대 7억 초과다라고 하면은 28%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것은 단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위. 7%, 11%면 어디, 13%면 어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 5%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 5%. 왜냐하면 계약 국제 특급이 아닌 경우 중에도 5%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라는 거죠. 자, 수식 국제 특급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57페이지입니다. 7번. 자, 수식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우체국과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거죠. 계약을 맺는 것은 앞에 살펴봤던 계약 국제 특급이고, 자, EMS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률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2번. 1회 이용 금액 10만 원 이상 국제 특급 우편을 발송하는 이용자를 대상한다. 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하죠. 3번. 20만 원 초과 50만 원까지는 3% 감액입니다. 3%. 그러니까 1회 이용 금액이 10만 원이다. 안 됩니다. 감액해 주는 거 없습니다. 20만 원부터고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는 3% 감액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4번이죠. 5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계약 국제 특급 우편 감액률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죠? 5%죠. 그렇죠? 50만 원 초과한다면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겠죠. 2번. 20만 원이다. 20만 원이 기준이다. 수식 국제 특급 우편은 2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3%, 50만 원 초과한다면 계약 국제 특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거. 자, 고래에서 중요한 겁니다. 5%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네요. 마지막 챕터. 이 이후는 금융 상식이 되겠고, 자, 각종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청구 제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왜냐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이걸 달달달 외워봐야 다시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드리는 것은 뭐 두 문자를 따서 기억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내 것을 만들려면 계속 습관적으로 읽어야죠. 읽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숫자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셔야겠죠.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5문제 남았네요. 자, 1번 행방조사 청구제도. 자, 행방조사 청구제도라는 것은 내 물건이 어디 있냐 요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청구 대상 우편물은 국제등기, 소포, 국제특급 세 가지죠. 종류 세 가지고 청구 기한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3개월 이내다. 맞습니다. 3개월. 아, 이런 숫자들 너무 버겁죠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등기, 소포, 특급. 그 다음에 3번 행방조사란 뭐 행방을 추적하고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 4번 행방조사 청구 요금은 발송 국가에 따라 다르다. 자, 행방조사는 원칙적으로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가 원칙이긴 한데 모든 상황에서 무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발생하냐? 팩스.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자, 원칙적으로는 무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료지만 팩스나 요금이 발생하죠. 국제이기 때문에. 자, 팩스. 그 다음에 국제특급에 의한 청구. 국제특급으로 청구하는 거죠. 의한 청구. 청구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루트로 해도 되는데 굳이 팩스나 국제특급을 했다는 것은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무료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팩스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무료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팩스와 국제 특급은 기억하셔야겠죠. 이 두 부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4번. 다르지 않고 무료다. 하지만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면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으면은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원칙은 무료입니다. 아닌 경우를 따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료가 맞다고 보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2번. 국제우편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전까지 수취인이며 배달한 후에는 발송이다.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거꾸로 돼 있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배달하기 전이면 당연히 발송인이고 배달한 후에는 수취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배상금은 뭐 부담한다. 그 다음에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배상하지 않는다. 자, 행방조사 청구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배상한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행히도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3번은 뺐습니다. 3번에는 3번과 4번이 둘 다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4번은.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 4번이 답입니다. 3번, 4번. 자, 4번 국제특급 우편물 EMS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서류가 분실되었다. 자, 서류가 분실됐습니다. 국제특급으로 보냈는데, 그렇죠? 국제특급 목적은 뭐다? 빠르게,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서류가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배상 금액은 52,500원 범위 내 실손액, 그 서류에 대한 실손액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뭐까지 해야 되죠? 국제특급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특급 요금도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국제특급 요금도. 그렇죠. 이것까지 돌려줘야지. 물론 이것까지 돌려줬다고 해서 서류가 분실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되겠냐 사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특급까지.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 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 맞죠. 다 맞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60페이지. 자, 국제우편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도착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도착 국가라는 것은 상대국이죠. 내가 보낸 나라. 그렇죠? 보낸 나라에서 금지할 물품을 보냈다. 당연히 책임 안 지죠.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물건을 다 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낼 때 모든 물건 다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갔는데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배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은 가뜩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 우체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다 까봐야 되니까. 이건 무슨 뭐 문제 심각하죠. 다 까는 것 자체가 개인적 뭐 권리 침해도 있겠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상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고. 다음 지연 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도 배상한다. 자, 배상하죠. 그 다음에 우편관서에 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접적 손실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간접적 손실 중에 뭐가 있죠? 지연 배달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상할 수 있겠죠. 음식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고추장 보냈는데 고추장이 너무 더워서 넘쳤다. 그래서 지저분해지고 쓸 수 없게 됐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손실도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손실이 나지 않게끔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우편관서에 과실 있을 때 배상한다? 뭐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배상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그 뭐 교재에 보시면은 이 교재 말고 기본 교재 보시면은 자, 행방조사 청구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편 발송 2길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자, 그다음 이제 만약에 특급이다. 이거보다 빨라야겠죠? 4개월입니다. 그렇죠? 초특급이다. 더 빨라야겠죠. 그렇죠?
3개월이죠. 초특급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달 보상 서비스. 배달 이거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죠. 얘네는 이제 안전하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은 배달 보상 서비스. 보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30일 이내입니다. 30일. 그렇죠? 그래서 우표 발송일부터 6개월이 원칙이고 특급은 4개월, 초특급은 더 빨리 3개월. 배달 보상 서비스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배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히 놓으면 안 되죠.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6개월, 4개월, 3개월, 30일.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편상식 문제풀이가 또 끝났습니다. 자, 8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도 많이 달고 책에다가 더 어떤 걸 말씀드려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강부터 쭉 보는 거지만 일단은 두 문자 땄다는 것은 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서하고 요 문제풀이집하고 한 권의 책이 돼야 됩니다. 즉 문제풀이에는 있고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들 뭐 거의 없겠지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죄송합니다. 부분이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 한번 쳐주시고 뭐 형광펜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돼갖고 한 권의 책이, 즉 시험장에 들고 간 한 권의 책만 딱 가지고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시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수험생 여러분들을 이제 뭐 질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